자, 227쪽 기술의 진보와 노동이라는 제목의 글이야. 가부터 한번 볼게. 산업혁명은 자동화 같은 기술 진보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인류의 불안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화가 실현되고 그 자동화는 기술 진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니까 자동화는 결국 대량 실업이라는 인간의 불안을 일으켰단 말이야.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동화를 걱정하는 집단은 존재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면 인간의 어떤 그 노동력, 고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을 제기했던 집단은 여전히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인쇄술이라는 자동화가 되겠지, 그지?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필경사가 뭐냐면 글씨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썼던 걸 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인간의 불안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필경사들은 인쇄된 성경을 악마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쓰는 거 말고 인쇄에 의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면 그건 악마의 산물이다라고 나쁘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쁘게 평가해버린 거, 매도해버렸다는 거지. 하지만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진전 속도와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이 말은 산업혁명이 자동화가 진행되는 속도, 범위가 굉장히 빠르고 넓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전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는 얘기니까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기계가 결국 아주 급속도로 기계화되고 그 범위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기계를 아예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 결과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200년 이상 흐르는 동안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계화, 자동화,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이 인간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그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야.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거지.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기계 사용 증가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기술의 진보가 대량 실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종의, 밑에 나오지만 보완적인 힘이 작용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러한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 특히 고용의 관계인데, 고용 노동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필경사로부터 해가지고 산업혁명까지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제 예로 들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문단이다. 두 번째를 가볼게.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은, 자, 그러면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방식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오히려 기술 진보가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대. 즉 결국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재화건 서비스건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택시기사가 위성항법 장치 GPS를 이용하고, 이게 지금 기술 진보의 사례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회계사가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거 두 번째지. 기술 진보로 인한 업무 생산성의 향상 사례 두 번째. 첫 번째는 택시기사, 두 번째는 회계사. 생산성 향상된 결과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으면 소비자는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게 된다. 그럼 결국 그 기술 진보로 인한 업무 생산성의 향상은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지. 소비자는 물론 이걸 환영하는 거고, 생산성 향상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주요 수요 증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마치 피드백처럼 돌고 도는 거야. 업무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즉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효과가 되겠지. 실제로 투입된 노동시간에 대비 얼마만 한 가치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했는지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평가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평균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반세기 50년 동안 임금이 상승하고 연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기술진보가 노동 보완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두 번째는 적게 일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결국은 기술 진보가 노동자들한테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보완한다면 기술 진보가 다소 간접적으로 노동자에 보완한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기술 진보로 인한 전반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한데, 이게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야.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재화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경제와 국민소득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문장. 경제 규모를 종종 파이의 크기에 비유하는데, 파이가 커지면, 즉 경제 규모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도 더 필요하다. 결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재화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파이가 증가한다. 이 첫 번째 효과고, 그 다음에 노동자도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게 두 번째다. 커진 파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업무는 기계의 몫이 되겠지만,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업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 물론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현상이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나라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경제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노동자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또 어떤 국가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등의 사건이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기술 진보의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라는 경우를 이야기했지. 자,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작동 방식. 자, 여기 지금 세 번째 문단은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마지막 문단이야.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작동 방식. 신기술로 인해 전혀 다른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늘어난다. 업무 수요.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방식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거지. 1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이 농업에 종사했다면 그 50년 후에는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농업 대신에 제조업. 현재는 많은 선진국에서 서비스업 종사 인구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산업의 비중이 달라져 가는 거지. 농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뭐 이런 식으로. 2010년대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에 새로 포함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은 20세기에는 생소했던 직업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는 기술진보가 노동보안의 세 번째 유형을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글은 역사적으로 기술진보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유형에 대해서 나누었고, 첫째 유형에서는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는 국민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세 번째 유형은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양식, 예로 드는 게 뭐 있냐면, 첫 번째가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이게 이제 택시기사의 GPS고, 회계사의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 뭐 이게 첫 번째 예가 되겠지. 두 번째,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전반 성장. 이게 두 번째 유형이지, 그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업무를 위해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 세 번째, 신기술로 인해 전혀 다른 생산물, 전혀 다른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증가된다. 그러면서 20세기에는 생소했던 것이 2010년대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새로 포함된 게 세 가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가글의 내용이야. 이번에는 나로 가볼게요. 여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건데, 자, 보면 봐봐.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고용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도 일종의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인간이 업무에 이용하는 주요 능력인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모두 인공지능과 결합된 기계의 압박을 받는다. 위협이 되고 있다. 압박을 받는다.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지. 무인 차량이나 자율비행 배달 로봇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그러면 가시화된다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속속들이 무인 차량이 나오고 자율비행 배달 로봇이 화물을 운송하고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지, 그지? 신체 능력은 기계에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하다. 신체적인 능력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부분 중에서 신체 능력이 기계가 대체했을 경우에 가장 힘을 못 쓴다는 얘기지.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도 잠식되고 있다.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게 잠식이지. 예를 들어 법률적 문서의 검토와 작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변호사가 하는 상당 업무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기술 단계에 왔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변호사가 할 일을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 대신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하는 사례가 뭐야? 그랬더니 법률 문서의 검토와 작성, 그리고 재판의 판결에 대한 예측. 즉 변호사의 업무를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되는 경우를 사례를 얘기한 거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의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신해서 대체하고 있는 거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정서적 측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지 90% 정도의 정확도로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다.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돌봄 서비스를 로봇이 제공할 날이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문단별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공할 날이 올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결국 인간이 했던 일을 대체하고 그러면 인간의 고용이 위태롭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 진보에 의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실업 상태, 마찰 기술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끼면 마찰이 생기고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여기서는
마찰적 기술 실험이라는 것은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근데 어떤 방해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찰적 기술 실험이라고 해서 여기 마찰적 기술 실험의 개념을 설명한 거고,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인공지능 발달로 창출된 일자리에 이직하기 어려워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찰적 기술 실업의 두 번째가 바로 저거지. 첫 번째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두 번째는 또 다른 양상을 얘기한 거야.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진 않아.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게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거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할 수 없는 실업 상태로 가게 하는 게 마찰적 기술 실업의 개념 두 번째가 나왔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없어진 일자리보다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더 숙련된 기술을 필요하는 경우, 그러면 비어있는 일자리가 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럼 노동자가 더 숙련된 기술이 없다면 취업할 수가 없는 거지. 반대로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이 숙련도가 너무 낮아. 그럼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 그럼 노동자가 이직을 안 한단 말이지. 첫 번째는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가고, 낮은 숙련도의 일자리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뭐 이런 거야. 없어진 일자리와 비어있는 일자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등이 있다. 그게 없어진 일자리하고 비어있는 일자리 사이가 멀다는 얘기는 이직을 하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되는 세 번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찰적 기술 실업 다음에 구조적 기술 실업이 나왔는데, 이 구조적 기술 실업은 기술 진보에 의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든 거야.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결과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이를 원하는 노동자보다 적은 상황이 바로 구조적 기술 실업이다.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능력이 능가하게 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을 지금 읽어봤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인공지능이 발달했어. 그러면 인간의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이런 세 가지 능력에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찰적 기술 실업과 구조적 기술 실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숙련도의 불일치 때문에 혹은 지리적 불일치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요인을 마찰적 기술 실업이라고 했고, 구조적 기술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본문에 인공지능 발달이 인간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신체 능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무인 차량이라든지 자율 비행 배달 로봇, 얘네들이 운송 처리를 해버리니까 인간의 신체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니까 인간의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거지. 고용을 위협하게 하는 거지.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해. 결국은 변호사 아까 얘기했는데 데이터 알고리즘이 법률 문서 작성하고 검토하고 재판 판결 결과까지 예측하는 이런 인지 능력까지 대체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서 능력까지 대체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업 중에 자는지 안 자는지 이것도 확인,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법정에서 그 정확도도 한 90%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용을 위협하는 세 번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실업이 두 가지인데,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직업이 나왔어. 근데 노동자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숙련도가 더 높거나 숙련도가 더 낮거나 혹은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라는 게 갭을 말하는 거. 차이. 마찰적 기술 실업이고 구조적 기술 실업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가하고 나 제시문 내용이었다. 자, 문제 한번 봐봐. 1번.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기술진보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형 몇 가지? 3가지를 제시했고, 기술진보와 실업률의 장기적인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설명이지. 장기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과거의 기술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례, 예시가 나왔단 말이야. 가에서는 3가지 유형인데 구체적인 3가지 유형의 조사 자료,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지. 그지? 맞았고요. 3번. 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주요 능력을 대체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자리 위협이 인간의 고용을 위협하는 요소고, 아까 무인 택배, 무인 차량이라든지 GPS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4번. 나는 기술의 진보로 인한 실업의 양상을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두 실업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X가 되겠네. 확률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건 없지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두 실업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앞에 거 맞았는데 뒤에 게 틀렸어. 4번이 틀렸으니까 정답 5번. 가와 나는 모두 기술 진보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되 서로 상반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보완적인 측면, 나는 고용을 위협하는 측면이니까 상반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 정답은 4번이 틀렸다. 2번. 가를 참고하여 기억의 내용을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기술 진보가 결국 인간의 노동, 고용에 보완적인 어떤 작용을 한다. 보완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한 거니까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1번. 기업에 의한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노동시간에 대비된 재화 서비스의 총 가치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줄어든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맞았고, 2번.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필경사들은 기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마의 산물이라고 얘기한 거지. 맞았고, 3번. 기억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술 진보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게 바로 이거지.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고용률이 높아지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맞았고요. 4번. 기술 진보로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된 유형의 기억이 작용하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노동시간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증가가 틀렸죠. 오히려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 총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가의 2번째 문단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그럼 결국 노동자한테 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점, 더 이익이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노동시간의 증가는 틀렸죠. 4번 틀렸네. 5번. 장기적으로 신기술로 인해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와 함께 해당 분야의 종사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유형이 기억에 작용하면 대량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 보완의 3번째에 해당되는 유형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3번 문제 볼게요. 보기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한 서술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던 운동에 대한 서술이야.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A부터 E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계 파괴에 가담한 사람들은
섬유 산업의 자동화 기계가 증가하면서 보기다 지금 섬유 제조 분야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밀려날 것에 반발했다. 기계 파기에 나선 숙련 노동자들은 기계 작동이 비숙련 노동자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견디기 어려운 위협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기계를 파기한 거고, 기계 사용과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으로 섬유 제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당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이는 영국 전반에서 발생한 일로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 오히려 모든 나라의 기술 진보가 다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 이해가 되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온 전쟁 같은 경우, 그럼에도 기계 파괴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요인에 보복을 가했고, 주요 원인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파괴했단 말이야. 결국 영국 정부는 중류층 이상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기계 파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자, 보기에 기계 파괴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적절하다는 거 1번. 나를 참고할 때 섬유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A는 구조적 기술 실업에 놓였을 것이다. 자, 지금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 틀렸지. 왜 틀렸냐면 나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구조적 기술 실업이라는 게 기술 진보가 되면 경제 전반의 일자리가 절대적인 개수가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했으니까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되는 거지. 마찰적 기술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이 틀린 이유가 바로 그거야. 뭐냐 하면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었어. 하지만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 그 자체는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찰적 기술 실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1번은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1번이야. 자, 2번. 가를 참고할 때 기계를 작동하는 비에 대한 수요가, 비는 비숙련 노동자지, 그지? 비에 대한 수요가 당시에 충분히 늘었다면 경제 전반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지.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실업 발생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맞았고. 3번. 가를 참고할 때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 규모가 원활하게 커지지 못했다면 C에 의한, 즉 전쟁이라는 다른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기술 진보 때문에 효과를 봤지만 전쟁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야. 마이너스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았고. 4번. 나를 참고할 때 D는 기계 파괴자들, 인간의 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능력 중 기계에 의한 대체가 가장 취약한 능력 부분에서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뭘 설명하냐면 기계 파괴자들은 인간의 신체 능력 대체에 위협을 받은 거지, 그지? 인간 대신에 기계가 대신이란 거니까 신체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맞았고. 5번. 가를 참고할 때 이가 중류층 이상, 섬유산업 노동자가 아니면서 중류층 이상이니까 섬유 제품의 소비자라면 섬유 제품이 자동화 기계로 인해 더 낮은 가격이 제공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맨 끝에 무력으로 제압했다라는 거야. 즉 중류층 이상은 섬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의 섬유 제품을 환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자, 마찰적 실업이 맞는 거야. 4번으로 갈까? 가에서 제시된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기술의 보완적인 힘에 비추어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은 마찰적 실업이야.
마찰적 실업, 이직이 원만하지 않고 일자리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번,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성장이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시키면 뭐 이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실업하고 관계가 없겠고. 2번, 신기술로 인한 산업별 종사 인구 비중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니은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감소한다. 그렇지. 이게 산업별 종사 인구수의 비중의 변화가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이건 구조적 실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구조적 실업에 해당되는 아니지. 신기술로 인한 산업별 종사 인구 비중의 변화가 급격하면 니은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심각해져야 되겠지, 그지? 결국 마찰적 실업에 갈 수밖에 없잖아. 신기술 때문에 축소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찰적 실업에 해당된다. 이거 틀렸고. 3번,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난 업무가 기존의 업무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술을 요구한다면 니은이 증가한다. 니은이 증가하지 않겠지요. 니은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업무가 기존 분야의 노동자가 할 수가 없을 때 마찰적 실업은 증가하는 거지. 4번, 새로 등장한 생산물들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했어. 아까 섬유가 3번 문제에서 섬유 기계가 대체하고 비숙련 노동자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그랬지. 그런데 숙련된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한 것은 일종의 마찰적 실업으로 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 그지? 이거 아까 3번에 그 숙련된 노동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4번이 정답이네. 5번,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한 일자리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노동자의 이주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니은이 감소한다. 이건 지리적인 부분이니까 역시 마찰적 실업에 해당되는 것이겠지. 결국은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마찰적 실업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이건 3번 문제의 답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돼. 숙련된 노동자가 섬유 기계로 대체되고 비숙련 노동자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했어. 그런데 숙련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한 건 일종의 마찰적 실업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다.